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2023년 김유년 설 연휴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가벼워진 듯합니다. 코로나19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시민들의 비성 발걸음도 가벼웠고 성균관에서는 차례 간소화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홍동백서는 예법에 없다 하면서 명절 가사노동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사회적인 노력도 더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특별한 손글씨 인사 현수막도 눈길을 끄는데요. 봉화 광산에서 생활한 박정하 광부가 새해에 희망찬 빛이 가득하게 기원했고 또 칠곡 할매 글씨체를 만든 어르신들은 꿈을 꾸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지역민들을 응원합니다. 가족과의 만남으로 여행이나 휴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고 하죠. 2023년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망이나 계획 다시 꺼내보면서 남은 설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2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창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설 연휴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남의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돼서 지역의 자긍심을 높였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영남의 여성들은 삶을 창작 활동으로 풀어냈는데요. 그 소중한 기록 만나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가호의 노래 시작 먼저 듣고 올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을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에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원스톱 진료기관입니다. 네, 설 연휴 아무래도 뭐 이동도 이전보다 좀 코로나 이전으로 네. 좀 돌아간 듯하고 사람들도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죠? 네네. 어디로 가면 돼요? 예, 대구시는 일단 연휴 기간 동안 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진료 처방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원스톱 진료기관 294곳하고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134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명단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120 다을고벌 콜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 고위험군 우선순위 대상자가 PCR 검사를 또 받을 수 있도록 각 구군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 운영 시간도 1시간 연장했습니다. 그래요. 재택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은 이거 자가격리 진짜 잘하셔야 되는데 네,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맞습니다. 되고요. 이 재택치료 환자분들께는 개인별로 격리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요. 24시간 운영되는 8개 구군 행정안내센터하고 이 대구려원 의료상담센터에서 이 상황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경미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자율 입원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호흡기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119 구급대나 관할 보건소를 거쳐서 대구시 병상 배정반이 중증도별로 입원 병상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네. 요양병원은 어때요? 대면 가능합니까? 면회? 네. 요양병원 같은 이제 감력 취약 시설에서 대면 면회 허용되고요. 손도 맞잡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면회 계획은 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사전에 음성 확인하셔야 되고요. 입소자는 3, 4차 예방 접종이나 동절기 추가 접종했거나 최근에 확진된 이력이 있으면 외출과 외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 연휴 네. 내일까지 잘 보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역주행 참변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고죠? 예, 설날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15일 새벽 2시 10분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81km 지점 1차로에서 이 역주행하던 50대 여성 운전자의 캐리스 승용차가 이 마주오던 마티즈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마티즈의 30대 남성 동승자 A씨가 숨지고 30대 남성 운전자 B씨가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역주행 차량 운전자 C씨도 허리 통증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아니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에 그 1차선인데 어떻게 역주행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예, 이게 음주 만취 운전인데요. 문제가 이제 역주행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또 교정직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50대 여성 운전자가요? 예. 역주행 사고에 휘말린 또 피해 차량 운전자하고 동승자는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생계비를 함께 벌고자 이제 뜻을 모아서 이 대리운전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B씨 가족에 따르면 고향인 대구인 B씨는 1년 전쯤에 대구로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중이었고 그러던 중에 지난해 11월쯤 가족들에게 A씨 형과 봄까지만 좀 대리운전을 해보려고 한다.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는 벌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중고 마티즈 경차를 샀습니다. 경차를 택한 거는 좀 힘들게 번 돈을 뭐 연료비나 통행료 같이 이제 낭비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면은 뭐 일 끝나고 뭐 네.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A 씨는 또 B 씨하고 형 동생 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네. 하는데요. 예, 이들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대리운전 콜을 받고 기사가 돼서 손님 차를 몰고 남은 한 사람은 손님 차를 뒤따르면서 운행이 끝나면 태워서 다음에 해가지고 그렇죠. 다음 행선지로 가는 이런 형태로 한 1개월 정도 일했고 또 수입은 절반씩 또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요. 힘든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이 교정직 공무원 C씨 차가 이 전조등을 켠 채 B씨 경차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감지한 이 B씨가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고 차로를 3차례나 옮겼는데 이게 뭐 그 만취 차량이 따라오기라도 하는 등 본분이 앞에서요? 계속 앞을 가로막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네. 피하지 못하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판단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비키면 그분을 오른쪽으로 비키려고 가고. 비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 이분이 가해자가 예. 공직에 있으면서 그렇죠. 예. 만취에다가 그것도 역주행해가지고. 예.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 냈습니다. 사고를 낸 만취 운전자는 사고 발생 한 30분 전 대구 도심에서 이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이미, 것으로 네. 밝혀졌습니다. 이 가해차주 C씨 차량에는 또 사고 보상 한도가 적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B씨 가족은 이제 우선 B씨의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를 대고 A씨의 장례도 돕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이 명절에 좀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요. 전해드려야 하는데 이번 설에는 진짜 살인 행위와 똑같은 음주운전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맞습니다.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가해자 처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고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다는 절대 마음으로 없어야 됩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예. 키워드는요. 예, 교전원입니다. 교전원이 뭐 줄임말이죠. 네, 네. 이게 교육전문대학원의 줄임말인데요. 네네. 이 정부가 초중등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교전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현재 4년제인 교원 양성 과정을 5년제, 6년제 이제 석사급으로 개편을 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자라는 취지인데 이것이 교육대나 사범대 통폐합하고 또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 교육부가 이달 초에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교육개혁 중 하나로 교전원 도입 계획을 밝힌 건데요. 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골자는 현재 4년제인 교육대와 사범대 교육과정을 개편을 해서 수업 연한을 5년 또는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졸업생에게는 이제 전문 석사학위나 정교사 1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교육부가 이거 추진하려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예, 첫째는 현장 전문성 향상인데요. 현재 4주에서 8주에 불과한 실습 기간을 최소한 한 학기에서 1년까지 늘려서 이제 현장 경험 역량을 높인다라는 방침이고요. 또 둘째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이제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은 전국의 초중 고교생 수는 올해 520만 명에서 2029년이면 한 42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교직의 인기도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 전국 10개 교대의 정시 경쟁률은 1.87대 1로 지난해 2.2대 1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수능 9등급 성적으로 수도권 한 교대 정시 1차에 합격한 수험생이 이 자신의 수험표를 인증을 하면서 좀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지원을 안 한다는 지원을 안 반증이라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초등교사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는 게 네. 그러면 졸업을 해도 임용이 잘 안 되는 것 예. 때문이에요? 요즘 진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교대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로 역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임용 문턱이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년 학생 수 감소가 이 교원 수 감축으로 이어지니까 이 초등 교사의 직업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교전원이 도입되면 이 초등 교사가 되는데 현재 4년에서 5년 또는 6년으로 기간이 늘고 또 기회비용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매력도가 더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 초등교사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그런데 하지만 교육부는 이 교육개혁의 하나로 교원 양성을 석사급으로 좀 바꿔서 교대 중심의 수급 시스템 변화를 좀 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임용고시에 대한 네. 얘기는요. 이거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임용고시가 너무 지필고사 그러니까. 현장이 없이 지필고사 중심이어서 네네네. 문제의식이 안 그래도 있던 차였어요. 현재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논술형하고 단답형, 이 서술형인 1차 시험하고 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 실연 실기로 구성된 2차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1차 시험 성적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현장보다는 좀 시험 공부에 몰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필기 시험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현장을 모르면 그죠. 예. 근데 바꾼다고 하더라도 준비는 일단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예, 교육부는 당장 올해 4월에 교전원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방침인데 현장에서는 좀 너무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역의 한 사범대 교수는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4월에 곧바로 시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면서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고 이해 당사자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를 거쳐서 그렇죠. 추진 방안을 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교대나 사범대 다니고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예, 무엇보다 지금 예비 교사들의 반대가 거센데요. 그렇겠죠? 예, 교전원 도입 과정에서 대학 간 통폐합하고 교사 정원 감축이 발생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입니다. 이 전국 교육 대학생 연합은 이 교전원은 공교육을 책임질 교사 양성마저 이제 입시와 경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석사 과정 편성보다는 현재 학부 내에서 이 실습 수업을 먼저 강화를 해야 한다라면서 교전원 도입 철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년제에서 학제 개편과 실습 내실화를 시도해보지를 않고 이 석사급 도입을 주장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교육부는 뭐라고 합니까? 예, 교육부 입장은 이제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서 좀 현장성도 갖추고 역량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자 이 교전원 도입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교사 정원 감축은 이 제도 추진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해서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구의 전통시장 하면은 딱 처음에 나오는 곳이 바로 서문시장이죠. 서문시장이 올해 벌써 문을 연 게 100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는 전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윤가영 리포터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전시는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월 23일 개막을 했는데 먼저 서문시장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조선 중기부터 형성된 시장으로 옛 이름은 대구장이라고 합니다. 전국 3대 장터 중 한 곳이었는데 원래는 대구 읍성 북문 밖에 자리 잡은 소규모 장이었다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장이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대구 읍성 서쪽에 자리하여서 서문시장이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100주년 기념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는 서문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돈통이나 새끼줄, 또 주판, 집신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정말 상인들 분들이 사용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상가지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주판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릇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이런데요. 여긴 어디예요? 네, 서문시장에 가시면은 다양한 먹거리 골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국수 골목입니다. 국시를 실제로 드시지는 못하지만 드시는 것처럼 설정을 해서 사진을 담아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뭐 전국 3대 시장 중에 하나. 네. 대구를 대표하니까 대구장. 아마 영남에서도 가장 큰 그런 상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문시장의 과거를 그러니까 여러 전시물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전시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오래된 옛 물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를 했나. 그래서 전시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네네. 이 자세한 이야기를 학예연구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지혜입니다. 2023년은 서문시장이 현재 자리로 이전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문시장이 항상 우리 곁을 지켜온 대구의 대표 시장이지만 100년이 넘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이 가지고 있는 긴 역사의 흐름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서문시장 사람들 이야기를 전시에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주로 많이 전시했는데요. 그중에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민속 자료들을 관람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서문시장에 대한 옛 기록에 대한 자료들은 공모 구입을 통해서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상인분들에게 서문시장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모두 다 하나같이 서문시장이 기회이고 또 즐거움이고 은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문시장이 상인분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주셨습니다.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대구 대표 시장인 서문시장에 대해서 다시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서문시장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상인분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네. 어떤 분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먼저 서문시장에서만 40년 동안 재봉업을 해온 이세영 씨와 주단점을 운영하는 김주란 씨, 그리고 젊은 청년이 운영하는 떡집까지 서문시장이 인생이고 운명이고 또 행복의 시간이었다는 인터뷰 모습도 현장에서 네.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주단집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예전엔 서문시장에 한복을 맞추러 가는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 네, 이제는 좀 거의 대부분 사라진 주단집이 주단집이란 네. 단어도 네, 뭔가 시장의 옛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았습니다. 관람을 하러 온 시민분들은 이번 전시와 함께 서문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딸하고 둘이 쭉 둘러보게 됐어. 가면은 노점의 칼국수, 또 저 수제비, 도너츠 같은 거 그런 것도 사거든요.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상호를 찾으려면은 조금 헤매게 되더라고요. 상호가 분명하게 건어물은 내가 확실히 이제 큰 도로변을 끼고 있어가지고 아는데 특별하게 수선할 일 그런 거는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문시장이 진짜 우리 대구에서는 제일 큰 시장일 뿐더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항상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전시 보니까 옛날 추억도 좀 나고 뭐 동태포 떠러 명절에 가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칼국수 제일 또 많기도 하고 가서 한 번씩 또 추억도 나고 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안내 표시 같은 게 좀 잘 되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양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교육박물관 안에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참여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서문시장 앞에 있는 큰 병원에서 낳으려고 병원에 가다가 아이를 낳으려면 든든히 먹어야 한다 그래서 서문시장에서 혼자 보리밥을 타 먹고 아이를 낳으러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무래도 칼제비죠. 칼제비하고 납작만두. 저는 서문시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정겹고 그리고 볼 때마다 활기 넘치고 좋은데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길을 잃을 때가 너무 많아서 이정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서문시장 진짜 가면 한 번에 다 못 봐요. 네, 너무 맞아요. 넓어가지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 이거 어디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막 이럴 맞아요. 때도 있단 말이죠. 네. 가영 씨 어땠어요 가보니까? 저도 길을 잃었어요. 네, 일단 서문시장이 모두 6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시장 안내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그러네요. 해주셨습니다. 맞아, 맞아. 네. 이번 100주년 기념 전시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상인분들이 서문시장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한 20년 됐어요. 여기는 사니까 뭐. 강릉 제일 큰 시장이고 그러고 뭐. 여 완제가 한 40년 되니까는 뭐 그동안에 뭐 서문시장 많이 댕겼지. 뭐 추억이라 하는 건 별 추억은 없고 그저 뭐 물건이 많으니까 와서 큰 시장 오면 여러 가지 많으니까 뭐 옷도 사러 일로 오지 뭐 먹을 것도 사러 일로 오지 뭐. 자랑거리야. 여기는 위치적으로 이제 중구 대신동 중앙에 있어가지고 지방 사람들이 많이 오죠. 또 도매 시장이 많고 그래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래도 요렇게 잘 돼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장사는 그런 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딴 데 가면 이렇게 길쭉하든가 뭐 이렇게 길게 쭉 돼 있는데 여기는 딱 네모거든요. 그렇게 활동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집중들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시장 가면은 도소매가 잘 되어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다 잘 돼 있거든요. 뭐 이불이라든가 신발, 자파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옷 제품이라든가 이런 신발이나 뭐 이런 게 제일 싸니까 여기 와서 주로 이제 여기는 먹거리가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첫째로 저희 핫도그도 맛있지만 여기는 칼국수가 유명하고요. 소떡도 유명하고요. 최대 시장이라서 전국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서문시장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오늘은 아쉽게도 휴관일이라서 네네. 100주년 기념 전시는 볼 수는 없고요. 내일은 대구교육박물관 방문하셔서 서문시장 100년의 역사를 둘러보고 또 서문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네. 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매거진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명절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내방가사 연구가이신 권숙희 작가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궁금한데요. 네, 원리설도 늘 그랬듯이 가까운 큰 집에 모여서 세배하고 간단히 차례 지내고 그랬어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두도 직접 빚고 전도 많이 부쳤는데 이제는 많이 간소해졌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설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엿 한 토막을 먹었어요. 엿이요? 엿요. 엿? 예. 네. 1년 내내 말조심하라는 뜻으로 어른들이 진짜요? 네, 한 토막씩 먹였어요. 그리고 또 세배하고 차례 지내고 끊임없이 세배하러 오시는 손님이 다녀가고 그랬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설날 풍경도 이제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또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양력으로 12월 31일도 그랬고요. 이 설 네. 전날도 보면은 우리 어릴 때도 밤에 잠 안 잤어요. 왜냐하면 눈썹 하얗게 샌다고. 네, 우리도 그랬어요. 그죠? 그 네네. 기억 있어요, 저도. 네. 복주머니 만들어서 탁 끼고 맞아요. 잠 안 들려고 버티다 결국에는 자고 또. 예,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밀가루로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 아, 근데 그런 모습은 뭐 거의 다 없어졌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설 얘기하면은 무슨 뭐 옛날 이야기 이런 동화책 얘기한다고 아이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사실 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줬거든요. 안 해주셨어요? 네.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설 풍경도 다 기록을 해놨을 텐데 지난해 내방가사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네네. 그래서 뭐 지난 한 해는 아주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랬죠. 네네네. 사실 뭐 저는 그 상황을 즐겼고요. 예. 유네스코 등재하고 관련된 실무들은 행정 담당자들이 하셨겠죠. 네네. 내방가사가 세계 기록유산이 됐다고 해도 그것이 또 박물관에만 박제되어 있고 실제로 즐기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네, 작년에 서울 한글박물관 또 대구 국립박물관에서 이내 말씀 들어보소라는 내방가사 전시를 했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내방가사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어요. 전시 해설이나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공연을 곁들인 강의를 좀 했어요. 또 성균관에서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도동서원에서도 강의 또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대구 지역의 어렴풋이나마 내방가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이렇게 내방가사를 알아주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 되게 보람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 그죠? 그렇죠. 네, 내방가사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건 그럼 언제 겁니까? 18세기쯤 이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가 꽃피던 시대였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말기부터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한글을 사용해서 여성들만의 생각과 삶을 주체적으로 표현한 내방가사 작품이 많이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정조 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창작된 작품 348점이 이번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네. 특히 일제강점기에 지은 가사가 많은데 그런 작품에는 그 시대의 감정이 그랬듯이 일본인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 많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등재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컸다는 뒷말도 들었거든요. 네. 일본이 유네스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내방가사라고 하면은 여성이 쓴 가사, 여성들의 이야기 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내방가사란 뭐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게 1446년이죠. 네.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그 이유로 여성들이 이제 한글을 많이 익히면서 18세기 들어서 내방가사라는 여성 문학이 이제 탄생을 했어요. 네네. 내방가사는 사사조 운율을 가진 운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운율은 운문이죠. 그런 운문의 글이지만 또 내용은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산문이었어요. 그 한글을 또 한지 두루마리의 길이에 제한 없이 이렇게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야기하듯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글은 또 아니었어요. 네. 당시에 모든 글이 그랬듯이 내방가사도 소리 내어서 읽었어요. 낭송 뭐 이런 거. 그렇죠. 네네네네. 낭송이죠. 네. 옛날에는 내방가사 아니라 한문을 배우는 남성들도 다 그렇게 글은 소리 내어서 읽었고요. 네. 소리 내어서 읽으면 또 글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궁금함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죠. 옆에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내방가사는 나눔과 배려가 있는 글이고요. 또 이 사사조 운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낭송하기가 좋고 또 듣고 기억하기도 좋은 장점이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아무리 한글이 쉽다 해도 아무 여성이나 쓸 수는 그렇겠죠. 없었죠. 네. 네네. 그래서 영남 지역의 양반가 여성들이 주로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전해 내려오는 거는 많을 텐데 이게 뭐 누가 언제 쓴 거다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로는 글쎄 최초의 내방가사?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작자가 드러난 최초의 내방가사를 지금은 안동 하회마을 풍산유씨 화경당 가문에서 이제 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쌍벽가라는 가사인데요. 쌍벽가. 네네. 쌍벽이라는 뜻은 두 개의 구슬이라는 뜻이에요. 네. 구슬 벽자를 써서 네네. 네 정조 18년 그 1794년에 유이좌 선생의 어머니인 연한 이 씨가 쓰셨어요. 네. 그분이 58세에 맏아들과 큰 조카 그러니까 사촌 형제가 동시에 과거에 급제하자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을 글로 써서 남긴 거지요. 그렇군요.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네. 네. 성은도 만극하다 문충공이 다시 일러. 여기에서 문충공은 서예 유성룡 선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제 사제 하시오니 자, 이 말은 임금이 제물을 직접 보내셔서 그 유성룡 선생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어요. 어찌 보니 형이나 어찌 보니 동생나 관옥지모의 홍패옥대 평평하니 형산의 배곡인가 여수의 경금인가 산악지풍 형이 좋아 1월지광 아우 좋아 춘풍기상 형이로다 추수정신 아우로다. 즉 형제 간의 우열을 가릴 수 그렇네요. 없을 만큼 네. 둘 다 아주 훌륭하다는 그런 뜻이죠. 네. 이게 조선시대에 특히 안동에서 내방가사가 처음 쓰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안동의 양반 가문에 시집을 온 여성들이 일단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글도 잘 쓰고 재주가 많이 뛰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또 선비 가문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조선 선비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선비의 반은 안동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네. 안동 지역은 끼니를 굶고 초가집에 살아도 글을 읽는 소리가 늘 났다는 그런 특별한 선비의 고장이에요. 네. 그래서 충효를 중히 여기고 또 혼인도 아무하고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충절이 고장이다 보니 뒷날 독립운동을 하신 가문도 다 그렇게 서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끼리 혼인을 했어요. 네. 남자들은 한문을 하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한글을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민요가 구전으로만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영남에 와서는 이게 글로 기록이 되었어요. 네, 가사로. 안동의 여성이 혼인을 이제 하면서 다른 인근 지역으로 퍼지고 또. 네, 그렇죠. 가까이는 영주, 봉화, 영양, 의성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경주, 양동마을까지 예, 그렇게 혼맥을 따라서 내방 가사가 많이 퍼졌어요. 네. 그때만 해도 그 여성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를 못했잖아요. 대체로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역이나 이런 것 따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안동댁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작가가 미상인 경우가 훨씬 많았겠네요. 내방 가사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방 가사가 대부분 작가 미상인 이유는 여성들이 자기 이름을 안 썼기 때문이고요. 네. 양반가의 여성도 주로 친정 지명을 딴 태코나 성시로만 불렸잖아요. 네네. 그 한 시를 노래로 부르자면 그 한 시의 사성이 있어야 돼요. 고저장단을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한문으로 쓴 글은 그래서 일반인이 노래로 즐기기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학문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그게 가능했고, 이제 뭐. 농암 이현보 선생의 어부사나 정철이 관동별곡 삼이인곡 이런 가사들이 있죠. 특히 우리 영남 지역에는 문무를 겸비하고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그 노계 박일로 선생의 가사가 아주 많아요. 노계 가사는 무조건 임금만 바라보며 찬양했던 그 정철의 가사와는 또 달리 누황사 같은 서민적인 내용도 있죠. 그분이 영천 출신이라서 영천에 노계 문학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내방 가사는 여성들이 한글로 주로 쓴 것이고, 그렇죠. 남성들은 한문으로 한시를 썼다. 그렇죠. 혹시 남성들이 한글로 내방 가사를 쓴 일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지 않죠. 물론 여성들이 즐겨서 읽으면 남성들이 썼더라도 내방 가사라고 했어요. 네. 한자를 모르는 여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남성들이 써줬는데 주로 집안 내력을 쓰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덕가라고 말하고요. 네. 또 화전놀이를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화전놀이 가는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이 화전가를 써주기도 해요. 만약에 아내가 못 쓰는데 남편이 써주면 아주 으쓱해지겠죠. 네, 그리고 북천가라는 또 아주 재밌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는 철종 때 김진형이라는 선비가 쓴 유배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는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여성들을 위해서 썼어요. 비록 유배길이지만 낯선 곳을 다녀온 아주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를 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힘든 유배길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또 이렇게 내방 가사로 남겨두셨네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위해 이런 거를 썼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뭐 이렇게 어디 멀리를 뭘 가고 이런 걸 잘 못하던 시기니까 여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방 가사는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다는 느낌?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되겠네요. 네네. 그 북천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남자의 청고 사업 다 하고 왔느니라. 강호에 평케 누워 태평에 놀게 되면 무슨 한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없으리라. 글지어 기록하니 불러들 보신 후에 후세의 남자 되어 남자를 불어 말고 이내 노릇하게 되면 그 안이 상쾌할까. 자, 당시에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참 불행했다는 걸 남자들도 인정하는 알고는 글이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은 여성을 위한 글이었고 내방 가사는 한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글입니다. 우리 영남의 할머니들이 한글을 지켜낸 주역이라는 사실도 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요. 시작은 안동의 양반가문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점점 지역적으로도 퍼지고 또 사람으로도 점점 서민의 문학으로 확대가 됐을 듯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작품 수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뭘 알기도 사실은 힘들겠어요. 그렇죠. 작품 수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아주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내방 가사를 연구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네. 그분이 수집한 가사만 해도 6,000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수만 편이 되겠죠. 그렇겠습니다. 지금 저도 창작하고 필사하고 하거든요. 네. 뺏겨 쓴 작품 요걸 필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작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군요. 네, 뺏겨 쓰는 과정에서 작품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또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하기도 하고 네, 필체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 개녀가나 화정가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혹은 사람마다 쓰다 보니 비슷한 작품이 많아요. 네. 좋은 구절이 있으면 옆집에 거 뺏겨 썼다고 그 당시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용에 따라서 또 이 내방가사를 분류해 보면 개녀가, 화정가, 회고가, 역사가, 도덕가, 송축가, 여행가, 편직을, 사돈지, 재문, 세덕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가사로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든 내방 가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네요. 네. 그 이제 저도 뭐 일기는 아니지만 그날 뭐를 했다는 정도는 늘 적으려고 하고 적어두는 편인데 그럼 뭘 이렇게 내가 쓰다 보면은 정리도 되면서 예를 들어서 막 되게 화났던 것 같은 경우도 평정심을 갖게도 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어떤 느낌들을 마음에 또 이렇게 주거든요. 뭘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테니까 여성들이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렇죠. 그래서 하지 못한 말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방 가사 같은 경우는 이 여성들에게는 뭐 힐링 그때를 보면 치유 뭐 이런 거를 주기도 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사실 이 내방가사를 하면서 저 스스로 상당히 치유를 받았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가사로 쓰지 못할 내용이 없고요. 내방가사라고 해서 여성들이 뭐 유교적인 내용만 쓴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가사 중에 가장 신나는 내용은 역시 화성가예요. 네, 집안에만 있던 여성이 1년에 한 번은 허락받은 외출을 하는 날이거든요. 제일 여성이 원했던 거는 친정 가는 일인데 그거는 뭐 20년 만에 간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간 사람도 있는데 화성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외출, 바깥 나들이 이런 건가요? 아니죠. 봄날에 아주 참꽃 피는 좋은 날 경상도에서는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나가서 꽃을 넣은 화전을 구워서 그렇게 먹고 놀면서 화전가를 지어서 또 읽고 노는 아주 품이 있는 그런 봄놀이네요. 봄놀이 문화. 네네네, 그렇죠. 다른 지역에도 봄놀이는 늘 했지만 화전가를 지어 읽으면서 노는 곳은 우리 영남 지역 여성들 뿐이었어요. 그랬군요. 네네. 화전가가 영남에만 있었다는 것도 또 말씀하신 품격 있게 네네, 그렇죠. 즐겼겠네요. 네. 글이 있다는 건 역시 품격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 같이 즐겼으니까 여성 집단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댄동어미 화전가 중에서 아주 앞부분 일부를 조금만 읽어볼까요? 네네. 우리 비록 여자라도 흥채 있게 놀아보세. 어떤 부인은 마음 커서 가루 한 말 떠내놓고 어떤 부인은 마음 적어 가루 반돼 떠내주고 그렁저렁 주워 모으니 가루가 단말 가오실래. 어떤 부인은 참기름 내고 어떤 부인은 들기름 내고 어떤 부인은 많이 내고 어떤 부인은 적게 내니 그렁저렁 주워 모으니 기름 반동이 시라구나. 노소래가 두세 채라 짐꾼 없어 의할고 상단한 얼랑 기름여라 사모리 불러 가루여라. 취단일랑 가루이고 향단이는 노소래여라. 16, 17 젊은 색시 가진 단장 옳게 한다. 정실홍실 감아들고 눈썹을 지워내니 새붓으로 그린 듯이 아미 팔자 어여쁘다. 양색단 겹저고리 길상사 꼬장바지 잔줄로 이겨퍼리띠 맵시 있게 잘 끝매고 광물사 치마에 분홍댕기 툭툭 털어 들쳐 입고
머리 고개에 곱게 빗어 짝기름 발라 손질하고 네, 요건 아주 일부인데요. 네, 이 글을 보면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덴동어미 화전가. 네, 이 가사는요 아주 소설 같은 작품이고 또 길이가 상당해서 제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멜로디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악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 사사조라는 것이 아주 우리한테 친숙한 거여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네네,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쩐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목소리가 참 고우시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딱 지금 내방 가사를 하시는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들어도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그렇죠. 그죠? 네네. 말하듯이 쓰고 말하듯이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전을 구우려고 손 크게 재료도 막 척척 내놓고 그렇죠. 간장도 막 참 곱게 하시고 이렇게 낭송을 해주시니까 그때 그 여성들이 얼마나 설레고 그렇게 막 기분 좋았을까 그런 게 막 와닿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는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방 가사라는 게.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도 또 이게 자꾸 듣다가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안동에는 지금도 내방 가사 맥을 잇는 경창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낭송 대회죠. 네. 그 낭송 대회에는 또 창작 부문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네, 저는 창작으로 또 3번 낭송으로 1번 수상을 했어요. 예. 어릴 때부터 어머니나 할머니가 읊조리던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가사를 보면 저절로 소리내어서 읽게 돼요. 네, 가사를 읽다 보면 내용이 뼈에 새겨진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이해도 잘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좋아요. 네, 가사가 악보는 없지만 처음부터 이제 노래하기 위해서 쓴 글이니까요. 가사를 낭송으로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제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진짜요? 네, 좀 어설프지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록이 되잖아요. 유튜브는. 네. 아니 어떻게 내방 가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셨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갑자기 인터뷰 하다 보니까 하겠다고 계획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하다가 보니까 그냥 우연히 하게 됐어요. 너무 이제 한번 하고 보니까 아주 재밌어서 스스로 이제 빠져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하시니까 덴동어미 화전가라는 거 아까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시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길이가 되면은 한 번에 다 쓰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쉬었다가 쓰고 뭐 이렇게 막 좀 시간도 한참 걸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긴 거 쓰려면? 당연히 그랬겠죠. 추측하건데 회고록이라는 가사가 또 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자서전 같은 글이죠. 나이 든 어른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의 일상을 회상하면서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쓰다가 두고 또 쓰고 그랬겠죠. 내방 가사는 한지에다가 두루마리로 쓰고 손쉽게 간수할 수 있었어요. 그냥 둘둘 말아두면 되니까요. 남성들이 쓴 책은 문집으로 엮고 뭐 책을 만들었지만 여성이 쓴 두루마리는 옛날에는 한글로 쓴 걸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소실된 작품이 훨씬 많죠. 그렇군요. 아니 자꾸 한번 들어보니까 자꾸 듣고 싶은데 그 내방 가사가 특히 일제강점기에 쓴 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 뭔지 낭송 좀 해주세요. 눈물 뿌린 이별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눈물 뿌린 이별가는 아까 소개한 북천가를 쓰신 김진영 손녀 되는 김씨 부인이 쓰셨어요. 의성 김씨인데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하러 가는 아들을 따라서 만주로 가면서 그때 썼던 거예요.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죠. 잠깐만 좀 해봐 주세요. 네, 알겠어요. 나라에는 고륙 상쟁, 조정에는 소인 많아. 치세는 드물었고 난세는 허다하다.
당파 싸움 시작해서 한다 앙파 득세하니 타당 인재 제쳐놓고 상놈 인재 빼어놓고 그중 인물 많다 한들 얼마나 많을 쏜가. 담관 오리 들썩대니 백성이 피폐하다. 물 건너 외놈들이 그 틈 타서 건너오네. 오역과 질적들과 합세하여 나라 빼서 정치를 한다는 게 백성이 도탄이라. 저희가 방송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벌써요. 네. 준비한 할 얘기가 것 너무 아직 많이 많은데 남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희가 꼭 다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하는데요. 네네. 오늘 설 연휴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방 가사 쭉 이어가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숙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이날치의 여보나리 들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귀경길 사고 없이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종 젊은 나의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여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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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한단 말이 웬 말이요. 별주부 부인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나오더니 고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충천 눈살이 꼿꼿 마장마장 나오더니만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만단 말이 웬 말이요. 밀수파광 깊은 물에 양주 서로 마주 떠서 맞추는 흥미로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여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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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한단 말이 웬 말이요. 별주부 말을 듣고 아니 내가 가기는 가도 못 잊고 가는 게 있네 그려. 무엇을 그따위 못 잊어요. 항상 한발 늙은 모친 조섭 공배를 못 잊어요. 운신 장안 충성